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인데요. 이항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훈입니다. 왜 웃어요? 아니, LG전자를 보니까 네. LG전자 갑자기 미안하다! 이러면서 오르는 것 같아요. LG전자가 오늘 7% 오르는데 네. 그냥 많이 빠져서 네. 미안하니까 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고서 LG전자 주가 반등하는 거 보고서 웃었습니다. LG전자? 네. LG전자 어저께도 못 올랐나? LG전자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네. 그래도 눈에 안 띌 정도로 올랐었죠. 어저께 그 대우조선 형님이랑 네. 현대중업 그 형님, 네. 그 현대차 형님 올라갈 때 안 올랐어? 조금 올랐어. 조금. 아. 근데 이제 오늘 LG전자 오르는데 네. 새로 나온 뉴스 이렇게 보니까 네. LG전자 드럼 세탁기와 통돌이를 결합했다. 요거 말고 또 없는데 뭐 있나? 올해 에너지 위너상 업계 최다 기록하셨답니다. 박수 칠일입니다. 박수 칠일. 네. 네. 카메라 모듈 밴더 주목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럼 그럴까? 하나씩 하나 보죠. 오늘 시장은요, 좀 전까지 코스닥은 남아 플러스 났는데요. 코스닥도 좀 약간 미끄러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은 전 딱 하나로 설명드렸어요. 어저께는 대우조선과 현대차의 날이었다 그러면요. 오늘은 그것들이 하루 만에 다시 미끄러지고 있다. 그것이 하나 코스피 전반적인 시장을 나타내는 주식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강했는데요. 코스닥이 강했지만 오늘 약간 지금 시총은 그 지수 자체가 약간 미끄러지고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딱 앞서 그 LG전자 얘기했는데요. 저는 딱 오늘 이거를 흥미롭게 보겠네요. 저는 절대 이제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별로 이런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는 이성원 대표 작년부터 여러분이 했던 건데 어떤 요번에 이런 사태라고 뭐야 좋은 얘기 나오면서 4배 올라갔거든요. 네. 5만 원대부터 뭐 20만 원까지 갔다. 끌어 땡겨 쓰는 거죠, 뭐 그냥. 내외왔는데 하나투어는 네. 고작 2배거든요. 네. 나도 있다 이놈아 하는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왜 나는 4배 안 되니? 뭐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투어 있고요. 어저께 또 하나 느낀 거가 이런 거죠. 전 처음에 넥슨이 죄송합니다. NC소프트의 누구야? 돈 많은 사람. 김택진? 김택진이라는 사람이 김택진 회장이 한 4년 전에 처음에 야구단 만들었을 때 주가 떨어지게 막 할 텐데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라 그랬거든요. 네. 오늘 또 하나 감동 먹었네? 왜요? 삼익학기 회장님의 첫 직장 생활이 칼에서 스튜어를 했대요. 칼에서, 그러니까 파일럿이 아니라 남자분들 스튜어디스의 반대가 스튜어 있잖아요. 스튜어를 하셨대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었대요. 면세점이. 박수 쳐야 될 일인지 모르겠어요. 네. 여하튼요. 중국에 50여 개의 대리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화장품을 같이 파시겠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본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지금요. 화장품. 네. 근데 조금 약간 안타까운 측면은 있네요. 네. 그러니까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네. 장기 투자에 대한 기준이 바로 화장품에 대한 투자였죠. 장기 투자란 장기적인 가치 투자란 무엇인가라고 네. 한다면은 그 기업을 사서 기다리고 그 기업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바로 가치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정한 가치 투자를 보여주는 겁니까? 삼익학기가? 아니죠. 아니 네. 그분이 저를 만나 뵈면 네. 제가 이제 컨설팅 해드리면 그걸 해야죠. 그것도 있으니 오늘 이제 본인의 꿈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슬쩍 사모님의 꿈도 한번 밝히실 때가 됐죠. 뭐겠어요? 뭡니까? 어려서부터 핀테크에 관심이 많으셨다. 그래서 핀테크도 사업 좀 하시고, 그죠? 그리고 얘기 나왔던 대로 광동제약이 제일 줄기세포도 한번 하시고, 줄기세포도 얘기하시면 주가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광동제약이 제일 핀테크의 최강자 아닙니까? 왜요? 수수료 없이 그냥 바로 송금하는 시스템. 다 500박스. 저는 진지하게 얘기하고 네. 있는데 농담으로 받으시는 특이한 분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늘 1,900억 벌써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요즘 장난 아닙니다. 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은 어제는 600억 매도했는데 오늘 약간 소폭의 순매도하고 있고 여전히 투신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기금이 계속해서 한 10일 연속, 8일 연속으로 연기금이 오늘 코스닥 쌌었는데 오늘 잠시 좀 차익 실현하는 뭐 그런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소폭이나마 순매도로 돌아선 것이 지금까지의 시장 수급이 되겠고요. 종목별로 좀 오늘 특징적인 것도 있으면 우리가 크게 봐서 얘기할 거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LG전자가 상당히 특징적인 형태에 대한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현대백화점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식음료 관련주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들이죠. 네. 시장에 대한 쪽 약간 부수적으로 움직여서 그런지, 네. 아니면 이제 원재료 가격에 대한 쪽 하락에 의한 실적 개선에 대한 쪽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농심, 동서, 그다음에 뭐 KTNG, 그다음에 네. 뭐 대상,
뭐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강세에 대한 흐름이 네.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바이오 제약 중에서도 이제 선별적으로 지금 유전체 분석 쪽 강세 네.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전체 분석 쪽 같은 경우는 뭐 다르게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실적 뭐 100%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네. 특별하게 언급을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의 실적이 미국에서 나왔죠. 애플 네. 실적 나오고 나서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약간 실망스럽다. 그것 때문에 시간에서 7% 하락을 했었는데, 네. 뭐 LG전자, 뭐 애플의 실적이 좋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LG 디스플레이도 네. 반등 대열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여전히 뭐 이렇게 오늘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눈에 띄는 쪽은 없고요. 네네. 일부 뭐 간헐적으로 뭐 파티 게임즈라든가 아니면은 뭐 안랩이라든가 한국정보인증이라든가 네. 이런 기업들, 뭐 일부 핀테크 관련주들에 대한 쪽들이 좀 이렇게 강세를 형성하고 있는 게 네.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잠시 후에 애플 얘기 조금 시간이 되면 이따 좀 애플 실적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강한 쪽이 굳이 따지자 그러면요. 굳이 따지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엔터 관련주들이 강하죠. 이제 시작은 오늘 개봉한다는 건 뭐예요? 암살. 암살했는데 쇼박스는 좀 쉬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뉴라든가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매달 한 달씩 발표한다는 저 누구야 저거? 빅뱅 YG. 빅뱅이 또 고가거든요. 그래서 빅뱅 오늘 한 5%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뱅뱅뱅. 네, 빅뱅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거 뭐 뉴도 오늘 3% 올라가고 있고요. CJ는 어때요? CJNM도 좀 올라가고 있고, CJ, CGB 이런 거 올라가고 있고요. 저것도 올라갈 때 J도 올라가겠죠? 이성원 우리 교수님이 좋아하는 J도 올라갈 것 같고요. 올라가는지는 잘 못 봤는데, 강보합 정도네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 올라가는 정도가 시장의 특징적인 거? 거기다 앞서 음식료 얘기하셨으니까 얘기했고요. 은근히 올라가는 주식이 있어요. 은근히. 물론 이거가 딱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만 저는 은근히 이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따 또 초대손님 얘기했지만 외국인이 형님 꾸준히 사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졌던 거 있어요. 그게 한 달 반 전부터 슬슬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름은 일단 좋아요. 저는 이름이 마음에 드는 회사거든요. 파수닷컴. 이게 거래가 별로 안 되는데요. 꾸준하게 올라간다 이게요.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더 이런 거 얘기 나눠보도록 시간 갑니다. 오늘도 초대 손님 나와 계십니다. 네, 매주 수요일 날은 이제 더 이상 전지현 내기가 아닙니다. 전지현은 이코노미스트 이제 아침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필요하시면 그 아침 거 혹시 VOD 찾아서 제주 거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제주 거 수요일 날은 누구 데이야 이제 무슨 데이? 후니데이죠. 후니데이죠. 후니데이. 후니데이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김성훈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새 좀 못 봤네? 네, 좀 많이 바쁘게 좀 네. 지냈습니다. 진짜요? 네, 저 뭐 아시겠지만 주말에도 네. 회사 나와서 네. 한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고 뭔 건물이요? 뭐 시장 공부죠. 종목에 난 대한 하루에 공부도 8시간씩 술 하고. 먹었는데. 어제. 네, 왜냐면은 한 8시간 술 마시는 분과? 네. 왜냐면은 지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네. 대형주들이 못 가잖아요. 네. 대형주들이 못 가니까 철저하게 이제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 장세가 네.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네. 대형주 장세라면은 그렇게 많이 좀 드립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종목 장세의 경우에는 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좀 좋은 종목들을 발굴을 하고 네. 시장의 종목들이 그 안에서 순환매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다음에 어떤 순환매가 어디로 갈지 테마가 어디로 갈지도 네.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네. 좀 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 대충 벌써 지금 답이 하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거죠. 대형주 어저께 반짝하다 또 쉽지 않거든요. 네. 대형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확실한 의견 주세요. 네. 진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안 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잠시만요. 네. 작년 여기 처음에 나온 게 언제죠? 제가 10월인가? 작년 10월 더 됐을 10월 정도 됐나요? 9월 정도 됐나요?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때 VOD 찾아보면 여기는 거짓말이 안 되거든요. 첫 주가 아니라 두 번째 주 나오셨을 텐데요. 이거 10월, 9월이었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enda없이 제가 여기 나오기 위해서 한 일주일 동안 공부를 좀 했습니다. 내린 결론이 자동차는 안 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양반이 두 번째 나왔고 지금 말도 막말한다 그랬거든요. 네. 기억나죠? 그때 자동차. 네. 근데 보니까 이분이 주식 선물로 랭킹 5위까지 하셨던 분이잖아요. 아깝게. 그러니까. 예. 진짜 이거 실전돼서 나서 돈 벌고 수익 한 사람은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여기 계실 분이 아닌데 맞습니다. 대형주가 왜 안 된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네.
일단은 어제 상승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를 드리게 되면은 네. 어제 쇼커버링이죠. 지금 휴가 시즌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 휴가하기 전에 이미 네. 추천했던 거 네. 쇼커버링이 어저께 좀 한 번에 몰리면서 네. 올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LG전자의 상승도 마찬가지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쇼커버링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뭐 V자 반등 혹은 네. 뭐 바닥을 잡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떨어질 가능성 물론 종목마다 다르겠지만은 일단은 하락의 속도는 조금 멈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 저PBR 이게 다시 또 나오고 있어요. PBR 1배 미만. 지금 코스피 대형주들의 절반이 뭡니까? 대부분 PBR 1배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인데요. 네. 그거 가지고서 절대 저평가 영역이니까 급락은 없으니까 사야 된다라고 여기저기서 좀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좀 많이 외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나 금융주주가 이제 PBR 0.45고요. 포스코 0.43입니다. 네네. 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네. 돈도 못 벌어둔 쉽게 해서 ROE가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지주사들의 순 자산은 그것이 100%이든 40%간에 그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포스코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돈도 못 버는 철강사의 자산은 단지 네. 그거는 고철덩어리, 고철은 아니겠지만은 네. 장치밖에는 불과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0억짜리 빌딩을 샀어요. 네. 근데 이게 공식률이 50%이고 향후 5년 동안 이게 뭐 개선이 될 가능성이 안 보인다라고 네. 한다면은 네. 내가 10억을 주고 샀지만 뭐 장부가는 10억이지만 이것을 금매로 6억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눈먼 돈 있으면 사죠. 눈먼 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대형주들의 처지가 딱 이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현실이니까. 근데 왜냐면 또 하나 네. 제가 지난 주말에 네. 그 친구들하고 술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시가총액 5위 안에 드는 네. 회사에 네. 다니는 친구였고 한 네. 친구는 코스닥 상장사에 다니는 친구예요. 네. 코스 상장사인데 되게 잘 나가 요즘에 주가 흐름 좋아요. 그 친구랑 또 하나 이제 그 김현장 다니는 변호사 친구랑 네. 그리고 그 검사 친구랑 이렇게 네. 만나서 술을 먹었는데 모두가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그 친구들 다 싱글이에요? 네. 1인 다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 네네. 1인 가구? 네. 오늘도 또 그 얘기 하려고 했지. GS 리테일. 1인 가구 이제 지겹고 이제 가잖아 계속. 네. 이제 슬슬 이제 뉴스 나오더라고. 아무튼 네. 그 대형사에 다니는 친구는 네. 우리나라 망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망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종북이네 그 친구. 만나지 마 앞으로.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걔네들이 대형사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 경기는 그만큼 나쁘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네. 코스닥 상장사에 다니는 친구는 입사 1위로 이렇게 좋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좋대요, 진짜. 월급도 맨날 오르고. 월급도 오른대? 네, 인센트 많이 나오고. 돈지랄하나 이거. 주가도 올라가고. 근데 돈지랄이지 뭐고. 네,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실적 기반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예, 충분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네. 또 김현장 다니는 그 친구는 이제 못해 먹겠다고 힘들어서 나오고 싶다고.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도 하고 또 하나 검사 친구 씨도 네. 나오면 로펌을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네. 코스닥 상장사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많이. 인생 잘못 사는 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친구. 뭐 아무튼 간에 자 끝까지 이런 그 감독을 해서 다녀야지. 네, 근데 코스닥 상장사 CJ ENM일 수도 있잖아.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 아무튼 간에 CJ ENM일 수도 있잖아요. 삼성전자 포기하고 CJ ENM 간 조카는 어떡하라고. 네, 그래서 아무튼 이 개인적 말씀을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네, 코스닥 드리는 상장사. 이유가 네. 그만큼 이제 모두가 얘기하고 있어요. 대형주들이 안 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가 가야겠냐, 막 그냥 그거부터 어떻게 심각한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다. 대형주사들이 그동안 벌었던 돈을 생각해 보시면요, 예사람이 안 망해요. 쉽게 망하지 않고 오히려 대형사들이 못 갔었던 그 빈자리를 지금 코스닥 지수가 올라오면 중소형주들이 다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형주가 뭐 들어가기도 쉽지 않겠지만은 네네. 걔네들 우리한테 뭐 단돈 만원을 줬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적어도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네. 중소형주 여러분들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주의 경우에는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딱 해야지 해서 미국 경기가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라는 FRB의 네. 어떤 그런 확실한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네. 이제 뭐 바닥권에서 좀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친구 5분이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보면 저는 이렇게 보여서 5명 다 싱글이라며. 네. 돌싱글 없고 춘수 싱글. 네. 근데 보면 우리 김성 과장은 지금 하여튼 금융기관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까 코스닥 얘기했는데 우리 또 이승원 교수의
동생은 또 잘 나가는 바텍이라는 회사 다니고 있잖아. 아, 네. 근데 형이나 이렇게 잘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보다는 금융기관에 있는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행복한 거지.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제약바이오 얘기해보자. 말이 나옵니다. 뭐 제약바이오는 이제 박스권에 들어왔다고 박스권? 일단은 봅니다. 네. 네, 박스권에 들어왔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6월 초부터 쉬어가거나 기간 조정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에 들어왔다가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부터 좀 제약바이오 쪽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었어요. 네. 바이오메드가 대표적으로 봐야겠죠. 네. 일단 뭐 6월 초부터 쉬어갔으니까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쉬어갔으니까 어느 정도 순환매 성격으로 가지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뭐 박스권 어떤 플레이 정도로만 일단은 여러분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좀 의미 있는 회사에서 라인세스 아웃에 대한 뉴스가 땅하지 나와서 한번 터져야지 이게 한 번 더 레벨업 되지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서 언제 나온다더라 워낙에 많은 말들이 있어요. 뭐 솔직히 바이오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바이오만이 최고고 남이 가진 바이오의 어떤 라이센스하고 기대감은 신고 났어요. 김성원 과장은 싱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로맨스잖아요. 저요? 누굴 여자를 만나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건가? 그렇죠. 네. 예. 여자를 만날 때 뭐 쉽게 만나고 가볍게 만나지는 않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바이오 제약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바이오 제약의 경우에는 좀 대형 제약사 위주로 압축을 하시는 것이 편하고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화장품도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약 바이오 화장품에 같이 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떤 종목도 올라갔습니까? 코스맥스 올라갔죠. 한국콘마 올라갔죠. 월요일에 아모레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압축이 이미 되었었던 ODM 업체들 그리고 대형 화장품사 위주로 화장품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여전히 좀 압축해서 화장품을 보실 필요가 있겠다. 다만 화장품의 경우는 저 역시도 박스권이 아니라 화장품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뭐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그 대륙의 스케일을 갖다가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주들은 뭐 추가 사기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ODM 업체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압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코스메스 같은 종목도 있겠죠. 네. 그것 좀 어떻게 봐요? 인바디 같은 거. 의료기기라고 봐야겠죠. 네. 제약바이오가 쉬어가는 동안 네.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의료기기 쪽에서 인바디, 일진홀딩스, 뷰웍스, 바텍 이들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떨어지는 동안 얘는 올라갔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의료기기 까놓고 얘기해보면 제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계를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계를 파는 애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멀티플을 부여할 수 있겠지만 기본의 그 근간은 실적이거든요. 네. 얘들의 공통점은 실적입니다. 결국 7월 중순부터 시장이 제약바이오가 쉬어가면서 주목을 했던 것이 실적이었고 그 실적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같이 이런 애들이 작살나다 보니까 결국은 더더욱더 실적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제약바이오 내에서 실적이 충분히 나와주는 섹터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이들 섹터의 경우에는 기대감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멀티플을 부여하면서 올 하반기까지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바디 그 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어저께 보니까 드디어 JTBC에서도요. 샤오미 특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 밴드라는 얘기를 하는데 미 밴드 샀다 그랬잖아요. 네. 찾고 왔어요? 이게 미밴드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미밴드. 좀 보여주세요. 네, 이게 미밴드인데 네. 그 기능은 되게 단순해요. 네. 기능은 그냥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기본이 푸싱 기능이에요. 네. 진동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근데 가격이 2만 원이 좀 넘거든요. 싸잖아요. 네. 제가 이걸 사면서 사용을 해보니까 네. 점점 이제 차세대 IT는 네. 휴대폰, 스마트폰이 아니라 네. 웨어러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물 인터넷이 될 가능성이 너무 그러니까. 높다라는 그런 컨벡션이 생기더라고요. 자, 간밤에 애플 실적 나왔죠? 뭐 시간에 지금 급락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결국은 얘네들도 이제 아는 거 시장도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쉽지 않다는 거를 네. 알고 있다라는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애플의 스마트워치가 뭐 실패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저는 네. 애플의 스마트워치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애플의 스마트워치가 안 팔리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스마트워치를 사용해서 편리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물 인터넷이 뭡니까? 주변에 어떤 뭐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등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이 내가 착용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을 하면서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우리 생활 주변 전반적으로 사물 인터넷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스마트워치가 굳이 없어도 아직까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사물 인터넷 관련된 디바이스들이 가전을 중심으로 퍼지게 되고 홈 오토메이션 같이 우리의 실상에 어떤 주변에 퍼지게 된다라면은 스마트워치가 가지고 있으면은 네. 오히려 더 생활이 편리해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워치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이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웨어러블 기기 얘기할 때 보면 이제 한번 차보니까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딴 걸 다 떠나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 뭐 국회에서 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최근 2, 3년 동안에. 근데 그거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인데 그것도 지금 뭐 벌써부터 바꿔야 된다. 누구 빼자 이런 얘기 오늘 또 뉴스에 나오던데 그게 바로 김영란법이거든요. 근데 김영란법 이전과 이유가 많이 달라지는 거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김영란법에 보면은요 연간으로 있잖아요. 기자들한테요 100만 원 이상 그걸 못 줘요. 편의 제공을 못해 100만 원 이상. 그러면 이게 어떤 거 되냐면 이번에 지금 통과되고 이제 1년 동안 유예기내에서 내년 그 가을인가 언제부터 하게 돼 있는 거 아실 텐데요. 보시면 100만 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스페인에 다 몰려갔잖아요. 스페인 이번에 그 CES 할 때 뭔가 어디가 이름 갑자기 까먹었는데 갔잖아요. 그 갤럭시 S6인가 뭐 할 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약간 진보 언론이라는 곳조차도 뭐라고 그날 특집을 달았냐면요. 아름답다 갤럭시 S6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특집으로 나갔어요. 2면, 3면이 특집 나갔거든요. 보면, 요번에 보면 제가 또 나중에 뒷거를 다 조사해봤더니요. 공중파 한 곳, 공중파 중에 한 곳, 그리고 대형 신문사 중에서 한 2곳 정도 제외하고는요. 다 협찬 받아갔어요. 협찬이 두당 300만원짜리거든요. 그런 걸 못 간다는 거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년 초까지는 게 가능한데 지금 김영란 그대로 되면 내년 가을 이후부터는 그런 걸 못 가요. 아니면 물론 또 다른 거를 뭐 만들어내겠지만 회사 돈을 가야 돼요. 회사 돈. 그럼 회사 돈을 내고 이렇게 지금 1,000만 원 이렇게 가고 쉽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웬만한 기업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그동안 2, 3년 동안요, 애플을 엄청 까기만 했어요. 맨날 뭐 AS가 어쩌니 저쩌니 우리나라 뭐 그거 하면 뭐 금융거래가 어려우니 어쩌니 숱하게 얘기 들었죠. 그렇죠. 또 하나, 샤오미를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하고 다닐 때, 그때도 샤오미는 무조건 100기가 수많은 거 하고 싸구려고 뭐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결과는 뭐냐? 애플은 잘 나가고 있고, 이번에도 35%에 어떻게 됐건 핸드폰이 더 팔렸다는 게 중요하겠고요. 중국 제품들은 지금 미국 시장 대륙에 본격 진출에 눈앞에 두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잠시 할 때 더 해야겠고요. 콘텐츠 업종 중 얘기해볼까요? 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네. 그 구글이 16% 급등한 이유, 바로 유튜브 광고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겠죠. 그리고 뭐 또 하나 뭐 비용 통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결국은 이제 요즘에 어린아이들도 이제는 집에 와서 혹은 자기 스마트폰, 부모님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즉,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의 그 수가 과거에 비해서 기하급수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광고 매출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들,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뭐 음원, 오늘 같은 경우 YG엔터, SM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네네. CJ ENM도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어떤 기업들의 경우에는 현재 전체적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을 한번 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우리 뭐 J 콘텐츠를 있고 CJ ENM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종편이라고 하죠. 종편에 보시는데 솔직히 TV조선 잘 안 보잖아요. 무슨 소리야? 이 사람 자꾸 오늘 종북 발언을 하는데 아, 어머님 안 보세요? 안 보시는데요? 어머니 문제 있으시네. 어머니는 한국경제 TV 보시는데요? 그걸 자기 아들이 나오니까 보는 거지. 네. 아들이 머니터리 방송을 아들 그거 보실걸?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자 JTBC 많이 보고 CJ ENM의 프로그램들이 정말 재밌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이유가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TV조선을 제가 뭐 디스라거나 그런 게 김준선 얼마 전에 했는데 고성하고 야 저놈이 어쩌고 나도 가서 출연만 시키면 나도 할 자신 있어. 앵커까지 할 자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솔직히 그 주변에 그 우리 좀 오래된 식당 같은 좀 약간 좀 이제 할머니 분들이 하시는 식당 같은데 가면은 TV조선을 틀어보시는 분이 은근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은 시청률이 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도 이 TV조선과 채널 A 같은 이런 약간 정치적인 얘기를 좀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채널을 보는 사람 시청률은 기본 시청률이 있지만 이 사람들의 구매력을 따지게 되면 이 사람은 그렇게 큰 구매력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CJ ENM에서 만든 콘텐츠를 갖다가 여러분 IPTV 들어가면은 JTBC 전용, CJ ENM
월 정액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정액을 신청하게 되면은 그 JTBC에 맞는 프로그램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대 볼 수 있고 CJ ENM에서 맞는 콘텐츠를 내가 원하는 시간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그 안에 저는 그 IPTV에 들어왔을 때 뭐 채널 A랑 그거 뭐 TV조선 얘기는 못 봤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관련해서 뭐 CJ ENM도 계속 뭐 꾸준히 갈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J 콘텐츠리도 마찬가지고 뭐 엔터주들 특히나 엔터주들 경우에는 엔화 어떤 약세에 어떤 피해주였는데 지금 엔화의 흐름 자체도 어느 정도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종합적으로 엮어서 본다라면은 뭐 여전히 뭐 콘텐츠 관련 주식들은 여러분들 괜찮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얘기 들으니까 어느 정도 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갖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그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면 구매력인데 사실 이게 TV조선을 보는 사람이랑 CGNM 보는 사람이랑 구매력을 우리가 평가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딱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여러분들 그 온라인으로 뉴스 보시잖아요. 뉴스 보시면 거기 보면 주위에 광고를 찍는 거 있잖아요. 그 광고 클릭률이라고 그러거든요. 노출도 이건데요. 저는 이제 머니투 방송이라니까요. 머니투에 얘기 들었는데요. 경쟁사는 제가 공개를 안 한대요. 경쟁자 대비 10배 정도 클릭률이 높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젊은 사람이 보는 거고, 연세가 있으신 분은 이제 흔히 얘기해서 보수적인 언론 있잖아요. 네. 거기보다 훨씬 더 클릭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단가가 센 거예요, 얘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게 구매료인데 아마 TV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률 집계 방식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요? 걸 갖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JTBC 같은 경우는 아니면 CJ 쪽 같은 경우는 그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TV조선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채널 A 같은 경우는 안 나오니까 전통 방식으로 전통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플랫폼 자체가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시게 되면요. 네. 지금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화면을 네. 화면 잡힐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TV 플랫폼에 대한 쪽이 영화, TV, 음악, 인터넷 이런 식에 대한 쪽으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처럼 이렇게 실시간 시청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시간 시청할 시간도 없고 오히려 밖에서 뭐 사람 만나거나 뭐 하고 내가 그냥 그 짬나는 시간에 아니면 뭐 지하철 타는 시간에 아니면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잠깐 뭐 약속이 뭐 어그러졌다거나 아니면 뭐 커피숍에 앉아서 잠깐 틈나는 시간에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 VOD 시청률에 대한 쪽을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집계도 바꾸라 그랬잖아요, 맨날. 작년부터였네. 작년부터 시청률 집계 방식이 실시간 플러스 알파 VOD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적합한 거란 얘기죠. 왜냐면 이제 다시 보기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한 쪽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광고 단가가 인상된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핵심이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 VOD가 많이 나오는 곳에는 광고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거 기준을 놓고서 서로 엄청나게 지금 싸움박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게 왜냐면요. 제가 서로 좀 잡아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약간 제가 고급진 말씀하면 그걸 OTT라고 그러거든요. 네. 오버 더 탑이라는 건데 그 탑이 그러니까 탑을 넘는 건데 탑이 뭐냐면 빅뱅의 탑이 아니라 탑이라는 게 셋탑박스의 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댁에서 공중파만 보시는 분들 계세요. TV 그냥 TV에서 아파트면 집에는 공중파 케이블 있잖아요. 공중파선 갖고 오신 분은 있어요. 그분 제하고는 케이블 본다, IPTV 본다, 그 위성 보시는 분은 셋탑박스가 있잖아요. 오버 더 탑이라는 건 그 셋탑박스가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인데요. 그걸 없애는 사람을 코드를 자른다 해서 코드 커터족이라고 그러거든요. 코드 커터족이라는 하는데, 미국에서요, 코드를 자른 사람이 10분의 1이 됐어요, 지금은. 10%가 됐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뭐냐, 예를 들면 티빙 그런 거 있잖아요. 티빙이라든가 SK에서 하는 것도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게 보면 우리나라에서요, 스마트폰이 됐건 뭐가 됐건 깐 분 있잖아요. 돈 안 되고 그냥 깐 분. 까는 분이 우리나라가 OTT 가입자가 2천만 명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 그러지만 그냥 무슨 걸 깐 사람들이에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료로 가입한 사람이 200만 명인데, 200만 명. 200만이 돼갖고요. 지금 시장이, OTT 시장이 1920억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제 화면을 잡아주세요. 제가 고급진 교수님 같은 방송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보시면요. 이게 대한민국의 OTT 시장의 규모를 나오는 거거든요. 좀 더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소스를 말씀드려야잖아요. 또 소스 없으면 사람들이 안 믿어. 아무리 교수라 해도.
방송통신진흥위의 자료인데요. 2014년에 1,900억 시장이거든요. 이게 2015년 2,500 늘어나서 2020년까지 7,800억으로 늘어나고요. 또 하나 보시면 제 얘기가 아니라요. 방송진흥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요. 유료 가입자가 200만 명인데 내년까지 1,000만 명으로 급증한다는 게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케이블 TV 볼 필요도 없고 실행해서 잘라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요. 이번에 티빙 보시는 분들이나 딴 거 SK 보시는 분들은 보면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요. 공중파에 실시간이 안 나옵니다. 예? 그래갖고 예전에 보면 공중파에서 내 돈 더 달라 이거예요. 돈을 더 달라.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 분들, 내 거 보이는 분들은 11월까지밖에 안 나와요, 지금은. 근데 의외로 불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실시간 안 보면 어떠니? 이거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느낌이. 안 봐도 그만이지 뭐. 네, 느낌이.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셔야 돼요. 이게 하여튼 큰 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해외에서는 넷플릭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저는 CGL로비전 그래서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시장 오늘 중요한 거 나는 말씀하셨는데 그거 누가 하는 회사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거 하는 회사 대박 날 것 같아. 어디가? PPL 전문. PPL? 예. 네. 왜냐면은 이제는 광고 앞뒤에 붙는 거 의미가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PPL을 얼마나 이제 자연스럽게 그 프로 안에 녹아 들어가게 해주냐고 코디네이팅하는 쪽. 작가의 능력이지 또. 그 작가의 능력이긴 응. 한데 그쪽 그게 아마 응. 왜냐하면 작가도 그냥 갖다 놓고 섭외하고 그게 아니라 응.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 제품 그 광고가 응. 그 거부감 없이 녹아 들어가게 하느냐. 응. 뭐 이렇게 쭉 음료수 갖다 놓고 그냥 응. 그 빨아먹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미생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커피가 다 PPL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전혀 PPL이라는 생각이 안 들 만큼 어떤 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PPL 전문가 그 코디네이팅 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맞아요. 왜냐면 앞으로는 광고 앞뒤에 붙는 거 이제 뭐 실시간 안 보는데 그 누가 다 스킵하고 보지 누가 보겠어요. 그래서 그 작가 센스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네. 하고 갖다 네. 잘 녹이고 네. 막 이런 거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보자. 인터넷 은행은 어떻게 보세요? 좋게 보입니다. 네. 이미 인터넷 은행하고 그 핀테크 관련 삼성페이 관련해서 지난주였나요? 네. 지난주나 기억도 안 나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한번 지난주에 급등 나왔었죠. 네. 예. 그래서 좀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은행인데요. 네. 앞으로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행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네. 대형사들이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니다, 뭐 우리나라 죽는다라고 하지만 네. 그렇다면은 이 흐름 자체를 갖다가 정부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벤처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다시 이제는 창업에 대해서 즉 중소형주 쪽에서 창업이 되면서 얘네들이 커 나가서 소형주가 되고 소형주가 커서 중형주가 되는 이런 원활한 이런 어떤 흐름을 갖다가 만들어낼 가능성이 시간이 그래서 지나면 이재용 높다. 부회장님께서 대구에 가셨네. 그런가요? 창조경제타운에 가셨잖아. 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네. 소위 얘기해서 대출을 신용대출을 뭐 5천만 원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소위 이름이 있는 상장사의 정직원이어야지만 대작 가능하죠. 네. 그런데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나왔어. 네. 그럼 돈 빌려줄까요? 현재 시중 4대 은행에서 안 빌려줘요. 절대로 네. 안 빌려줍니다. 네.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은 창업을 하기 위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 플랫폼 역할을 갖다가 네. 인터넷 은행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정부에서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를 갖다가 현재 은행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네. 대주주가 걔네들이 돼버리게 되면은 기존의 은행의 어떤 시스템과 대출 심사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배제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주주의 역할을 갖다가 이제 IT 기업죠. IT의 기업의 근간은 창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밀어주고 있다. 그렇다면은 대형주들이 못 가는 향후에 아마 이러한 흐름들이 최소 3년은 2년에 3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대기업들의 빈자리를 이제는 벤처들이 활성화되면서 네. 창업의 어떤 것들이 하나의 또 하나 우리 한창 벤처가 언제 나왔었죠? 2000년이죠, 뭐. 2000년이죠. 네. 이제 15년 정도 지났는데 네. 다시금 이제 벤처에 대한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 은행은 그 역할의 중심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일시적인 테마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오랫동안 길게 보실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LG전자가 네. 구글 인수 루머 때문에 올라가는 거네. 어디야? 구글에서 인수한다고. 지분 35%.
그래요? 연합 인포맥스 뉴스로 6분 전에 나온 그럼 거. 뉴스 좀 띄워주세요. 아니 그냥 뭐 그냥 그렇게 나오죠. 그래도 제목만 네. 나온 거예요. 흥미롭죠. 연합 네. 인포맥스에서 지분 인수 루머 해서 지금 보게 되면 장중 구글 인수 루머의 반등폭을 키우고 있다. 네. 구글이 LG전자 지분 35%.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 화면요. 네. 가만히 네. 있어야지. 네. 이제부터 화면 안 잡아주면 말을 안 할 거야. 네. 그래서 LG전자 지분은 35%가량 사들일 것이라는 루머가 시장을 빠르게 확산했다. 그런 루머가 있다고 지금 네. 연합 인포맥스에서 나온 거요. 좋은 일이죠, 뭐. 네. 되면야 뭐 나쁠 건 없죠. 네. 근데 LG 구글이 네. 쟤네들 레노버한테 네. 그 레노버를 팔았나요? 아니죠. 저기 모토로라 산다가 레노버한테 다시 팔았죠. 레노버한테 그냥 헐값에 줬잖아요. 그거는 후진 회사니 그렇지만 LG전자는 건 좋은 회사죠. 그래서 지분을 투자한다고. LG전자가 네. 하기에 아직도 제니스 갖고 있으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대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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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아. 제일 쌍수도로 확인할 사람 누구겠어요? 구본봉 LG전자 회장님. 직원들이 좋아하겠죠. 직원들 좋지. 나도 이제 구글 캠퍼스 한번 가보자. 네. 그리고 교류 좀 해보자.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한번 가보자.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거 좋죠. 이제 LG전자 직원들은 대박 나는 거죠. 이거 사적인 얘기인데요. 제 동창이 있어요. 동창. 검색하면 나오는 애인데요. 나오는데 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 아들 검색하면 나와요. 순수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대학교도 한국에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얘가 하여튼 우리나라 최연소로 이번에 구글에 입사했어요. 네? 네, 구글에 입사를 했어. 그동안 막 해갖고 걔가 이미 강사를 많이 활동을 해요. 왜냐면 고등학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구글인데 정말 그 뉴스가 루머인지 못인지 모르겠지만 루머라고 나와 있어요. 뉴스라고 나와 있지 않고 루머 해갖고. 하여튼 그 루머가 사실이면 L전자 다니시는 분들은 뭐 축하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릴 건데요. 오늘 저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애플의 사실관계, 애플에 대한 좀 다시 하겠는데, 애플 얘기는요. 오늘 뭐라 그러죠?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데요.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학년 교수님의 레포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가 좀 더 키우겠습니다. 화면을요. 키우겠는데요. 애플은요, 여하튼 대충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애플은 496억 달러의 매출이 나왔어요. 컨센서스 대비 이익 매출 다 조금씩 늘어났고요. 판매 대수도 4,725만 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분기보다는 뭐 당연히 줄었지만, 애플의 출량이 4,750만 대였기 때문에 그보다는 높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화면 보이시는 거가요, 진한 거 있죠? 진한 거가 애플 그 스마트폰이 되겠고요. 파란 거는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요. 그래서 아이패드는 조금씩 줄고 있고, 여전히 시장에서 요즘, 태블릿이 인기가 없잖아요. 애플, 스마트폰 자체가 커지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이번에도 고성장을 했다. 스마트폰이 고성장을 될 것 같고요. 애플워치 얘기가 많은데요. 이번에 정확한, 판매 금액이나 판매 대수를 공개를 안 했어요. 이번에요. 그리고 기타 항목으로만 분류를 했습니다. 기타 얼마 벌었냐는 건데요. 기타가요, 작년에 17억 달러였는데요. 이번에 26억 달러로 발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업계 분석이 18억 달러 정도가 애플워치다. 네, 애플워치다. 나머지가 뭐 아이팟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몇만 대인지는 아직도 설왕설래가 많다 얘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팀쿡이 오늘 한 얘기가 중요한데요. 글로벌 경제하에서 선방했다는 얘기, 자평하는 걸 많이 얘기했고요. 지금 스마트폰 증가율이 아주 단추대로 떨어졌잖아요. 5% 7% 떨어졌는데 자기는 3배의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워낙 자신 있고요. 중국에 대한 의문점이 많잖아요. 중국이 위기다, 경제 고평가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기네는 중국의 위험에 대한 얘기는 팅쿠 얘기입니다. 과장돼 있다. 그리고 자기네는 여전히 전력을 다해서 앞으로만 나간다. 영어식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영어 공부하면 페달 투 메탈이라는 영어식 표현이 있는데요. 미친 듯 앞으로 향해서 전진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엑셀에다 끝까지 밟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앞만 보고 간다는 얘기고요. 중국의 요번에 매출 비중이 한 25%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32억 달러 나왔거든요. 전체가 470억, 95억이니까 한 4분의 1 정도 되겠죠? 3분의 1, 4분의 1 사이가 되겠는데요. 전년에는 62억이었으니까 딱 중국 매출 2배 늘어났습니다. 알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건데요.
영업이익률이 39.7%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4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이 나왔어요. 40%라는 건 우리 흔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상장사 매번 이럴 때마다 나오잖아요. 뭐 분기 결산, 반기 결산에 하다가 1,000원 팔아서 뭐 5원 남겼다, 2원 남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가 잘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상장사인데요. 40%의 이번에 영업이익률을 보여줬고요. 이번에 여기서 또 깜짝 놀라는 거 들어갑니다. 현금 보유액이요. 사상 처음으로 2천억 달러 넘어섰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 얼마나 되냐면 깔끔하게 220조입니다. 220조를 현금을 쌓아있는 나라인데요. 그 220조란 돈을 갖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보시면요. 디즈니 시가총액 넘고요. 체코나 페루의 GDP 넘고요. 미국 전 국민에게 632달러씩까지 주는 돈이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 몽땅 사고 한 50억 정도 남고요. 50조 정도 남고요. 그 외에 시가총액 2위부터 있죠. 한국전력부터 삼성생명까지 11위까지 다 합하면 220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회사. 무시하면 무시한 놈이 이상하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20조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뭐 코스닥 뭐 비싸다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지난 6월 말인가? 처음으로 200조 넘었다고 얘기했죠. 213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다 사는 게 다. 네. 다 사는 정도의 돈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오늘 왜 떨어지냐 보면 실적 가이던스를 업계 예상보다 낮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오늘도 이게 비싸다 싸다 얘기 많이 하는데요. 최저 85달러부터 최고 195달러까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평균은 149달러 정도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매년 매번 그러잖아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듣는 게 TV는 바보 상자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까놓고 얘기해서 대한민국 뉴스가 바보 뉴스라고 보고 있어요. 하여튼 삼성전자 까고 아니 애플 까고 뭐 샤오미 까고 뭐 중국 제품 까는 애들이 다 지금 그것만 보고 정말 무시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의견 좀 보고 살자. 특히 주식을 하시려면 다양한 의견, 그죠? 하는 쪽에 몰려갈 때 약간 다른 것도 생각해보고, 그게 혹시 소수견일지라도 좀 다른 생각을 자꾸 해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꾸 말씀드리자면 모 언론사에서 아름답다 갤럭시 S6 할 때가 정말 깜짝 정말 어이없는 거였는데요. 하여튼, 지금 모르죠. 이번에 8월, 9월인가 또 나오잖아요. 노트 5, 노트 6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 똑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중국한테 야금야금 잡아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플이 그동안의 실적이 작년 말부터 이렇게 좋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 중국 시장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않다가 네네. 공식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 거거든요.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새로운 마켓이. 그러면. 네. 근데 이제는 새로운 마켓이 붙을 것 때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서로는 이제 점유율을 뺏는 게임에 대한 쪽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는 마케팅 비용이 더 진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애플도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낮은 실적에 대한 쪽을 제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초창기 돌풍에 비해서 어찌됐든 간에 애플 워치도 지금 안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뭐 애플 워치도 어쨌든 간에 어떤 새로운 어떤 발판이 돼서 네네. 새로운 매출을 끌어줄 만한 그런 어떤 아이템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애플도 어떤 성장 정책 국면에 대한 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맞아요. 애플이 호실적을 발표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나 급락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애플이 그 정도인데 삼성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네. 삼성은 거기에다가 이제 점유율 성장이 정체된 게 아니라 점유율을 깎아먹고 있으니까, 네네. 오히려 그거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삼성물산 제일모직까지 합병이 됐으니, 네. 외국인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이겠고, 어제 현대차가 반등했던 거는, 그러니까 어저께 시장에서 반등했던 원인을 보게 되면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쪽이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가 중간 배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이 컸던 거죠. 그래서 근데 배당 금액에 대한 쪽을 더 혁신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은 네. 어떤 주가의 흐름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여전히 배당 늘린다라고 하지만 네. 여전히 국내 기업 상장 기업들의 배당에 대한 인색함은 네. 여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막 또 해주셔갖고 지금 뉴스 저거 보고 있는데요. LG그룹은 일단 뉴스를 통해서 구글 인수설 LG그룹 사실 아니라고 일단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로 나온 건 아니고요. 기자가를 통해서 해갖고 연합뉴스발로 지금 11시 42분 35초 발에 나왔으니까요. 이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발로 나왔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L전자 구글 인수설의 급등 LG그룹 사실 아니다라고 밝혔다라고 우리
이거 영문 11시 42분 35초에 확인됐다. LG전자 직원들은 좀 아쉽겠네. 아쉽죠? 잠깐 기분 좋았죠? 잠깐 그럼 자기네끼리 우리 넘어가?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야? 쏘리다, 이 사람들아. 보셔야 될 것 같고. 저기, 레포트 하나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 들어갑니다. 이런 걸 보고 한여름밤의 꿈이라 그러죠. 근데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르겠어요. LG전자 친구들.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지분 조금이라도 넘어갔으면 주가는 뭐, 오늘 18%, 20%. 이거 저 확인됐으면 상한가 들어가는 거죠, 뭐. 만약에 진짜면은 네. 상한가 들어가지 않나? 상한가가 아니라 진짜 대박인 거죠. 상한가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 상한까지. 그리고 네. 다음날 점으로 갈 수도 있겠죠. 점? 네. 점도 가지. 점도 갈 수 있죠. 거기다가 또 나오면 그 감시는 경영권 맞아? 그러면 또 점이 또 나가지. 그렇죠. 어쨌든 안 됐다? LG전자로서는 좀 많이 아쉬운. 한여름밤은 꿈이었다. 네네. 오셔야 될 것 같고. 이러다가, 모르죠.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레포트 중에 방산 얘기해 준다면서요. 방산 쪽, 오늘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며칠 전에 나온 건데. 네. KDB 대우에서 나온, KDB 대우인가요? 네. 이거 어디 거야? KDB 대우. KDB 대우에서 네. 나온 네. 방사 하늘을 쏟아 네. 그런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방위력 개선, 네. 한국 세계 최초 민군용 헬기 동시 개발에 착수가 됐다. 대한민국이요? 네, 미국이 아닌 유럽산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네. 이제 R&D 투자부터 이렇게 쭉쭉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헬기 투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쪽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민수 군용 동시 개발에 대한 쪽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군용 헬기 수리온이죠. 아니, 그러니까 수리온은 군용인가? 아닌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런 동시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관련된 기계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수혜를 볼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쪽들을 좀 동시 개발을 되면서 개발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 3,400억의 개발비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제 파급 효과 23조 원인데 글쎄 이건 네. 패스천일 수밖에 없고. 네네. 그다음에 에어버스의 공중급유기를 채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어버스사 유럽 국가들이 공동 개발한 에어버스사의 A330 MRTT를 채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왜 이걸 채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잘 판단을 내렸겠죠. 네. 그래서 지금 워낙 미국 쪽하고 해갖고 뭐 뇌물 받아먹고 어쩌고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당초에는 뭐 시장에서 다들 보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과거 대부분 방산물자 미국에서 도입해서 그런데 네. 지금 보잉 모델은 2017년에나 개발되는 데 비해서 에어버스 자체는 지금 당장 운용이 가능한 기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네.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방비에서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해요. 네. 인건비, 월급이 이제 제일 많이 차지하고 그 네. 다음에 이제 방위력 개선비에 대한 그 비중에 대한 쪽이 점차 이제 늘려가는 네. 그런 그 모습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이 국방 관련된 산업에 대한 쪽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국방비 내 연구개발비 비중 뭐 네. 계속해서 이제 증가시키는 그 상황에 대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국방비 내 연구개발 비중이 연구개발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죠. 뭐 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럼요. 그죠? 538억 달러 유로 뭐 타의 추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북한도 공중전 장비가 노후화됐지만 네. 우리나라 공중전 장비 헬기 거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 이제 아직도 이제 보게 되면은 F4가 아직도 있습니다. 네. 6.25 때 쓰던 비행기 아직도 탄다는 얘기죠. 타고 F4, 다녀? 아니면 F5. 그냥 있어요. 전시회에 있어? 전시장에 있어? 전시장이 아니고 진짜로 타고 다닌다고? 되니까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혼재돼서 운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도입하면 30년 이상 쓰는 거예요. 비행기를 한 50년 써요구나. 그러니까 3, 40년 이상 네. 쓰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지금 혼재돼서 네. 제공 아직도 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보게 되면 교체가 네.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업체에 대한 쪽에 대한 실적 증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수출도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간에 뭐 수출도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고.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 쭉 다음에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뭐 하느냐?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민항기 기체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거죠. 안에 네. 들어가는 부품을 이제 납품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는 항공기 엔진 부품에 대한 쪽, 그죠? 네. 지금 하나테크인의
그 제너럴 일렉트릭 납품용 항공기 엔진 부품인데 네. 이런 부품에 대한 쪽들을 납품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뉴로스라는 기업이 터보 엔진 기술을 바탕으로 수처리 장치. 신성장? 아니 새로 상장되는 회사 저거요?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아직 상장 안 엔더부터 됐어요. 있었어요? 그 기업은 아직 상장이 안 됐어요. 이건 네. 원래부터 있었던 기업이고요. 뉴로스? 뉴로스입니다. 로스? 네. 그래서 이제 공기 베어링을 한다는 건데 공기 베어링은 당연히 좋겠죠. 왜냐면은 열이 안 나겠죠. 공기 네. 베어링이니까. 윤활유를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접촉식 베어링은 이게 또 전공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탄성 유체 윤활이라고. 탄성 유체율의 그 거의 표준 편차 수준인데? 볼 베어링에서의 탄성 유체 윤활과 관련된 3D 해석 분석을 해갖고 그때부터 3D로. 언제 한번 써먹나 했네. 전공 과정을. 처음 한번 써먹네. 졸업하고 나서 한 20년 만에 써먹네. 20년인가? 30년인가? 어쨌든 비접촉 방식으로 윤활유가 이제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접촉식은 이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네. EM 코리아, 네. 뭐 나머지 퍼스텍 이렇게 네. 관련된 기업들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도 알지만 방위산업 관련주는 전 세계적으로 네.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사람 줄인다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중국도 사람 줄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전체 전투력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야? 로봇가 하건 저런 헬리콥터라고 뭐가 기계라기 때문에 군수산업 투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빛낸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는 한국투자명인 백인전. 대한민국 대표 증권방송 채널K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을 지키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산운용사 및 언론사에서 추천하고 키움증권이 선정, 끊임없이 성과를 내는 자문사, 운용사의 대표 펀드 매니저와 전 증권사의 실전 투자 대회에서 놀라운 성과를 달성한 제야 투자 고수까지 한국의 투자명인 100명을 초대해 그들의 투자 노하우와 성공 비법을 모두 공개합니다. 다섯 번째 투자 명의는 베어링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최상현 상무. 20년 동안 다수의 국내 주식형 펀드를 운용한 경험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 개인 투자자를 위한 종목 선정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투자전문가 박영동입니다. 투자 심리부터 매매 기준, 리스크 관리 기준까지 박영동의 369 성공 투자 공식을 통해 전부 바꿔드리겠습니다. 7월 20일부터 22일 3일 동안 채널K 교육방송 369 성공 투자 공식, 여러분 투자의 확실한 전환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똑똑한 주부구단의 수박 고르는 방법은? 가격이 같으면 당도가 높고 당도가 같으면 가격이 낮은 것을 고른다.
좋은 ELS를 똑똑하게 고를 땐 위험이 같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고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낮은 것을 고른다. 키움증권에 가봐요. 똑똑한 ELS가 있어요. ELS 쿠폰 계산기를 이용하면 기초자산 구조 등을 내 마음대로 직접 설계할 수 있어요. 특허 출원한 위험 지표를 활용하여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도가 낮고 위험도가 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을 고르면 돼요. 그래서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을 아주 똑똑하게 고를 수 있어요. 이제 ELS도 똑똑한 ELS로 똑똑하게 골라요.